안녕하십니까? 2025년 2월 11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경제가 지난해 5%대 성장률을 유지했으나 최근 3년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통계청은 2024년 국내 총생산이 전년 대비 5.03%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정부 목표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2022년 5.3%, 2023년 5.05%로 점차 둔화하는 추세입니다. GDP 성장의 중요한 가계 소비는 4.94% 증가에 그쳐 전체 성장률보다 낮았습니다. 투자 증가율은 4.61%로 전체 성장률보다는 낮았지만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무역 수지 흑자는 310억 달러로 흑자를 유지했으나 전년 대비 약 16% 감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제 성장세 둔화에 따라 중앙은행이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SMBC의 이코노미스트는 자동차 판매 부진이 내구재 수요 침체를 시사한다며 중앙은행이 추가 금리 인하를 검토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참고로 중앙은행은 지난달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바 있으며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4.8에서 5.6%에서 4.7에서 5.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아이를란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장관은 정부가 전기 요금 환급, 소득세 감면, 교통요금 할인, 식료품 가격 안정화 등 다양한 경기 부양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이 소비를 지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가계가 코로나 대유행 기간 줄어든 저축을 회복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종합주가지수가 지난 7일 6,742.57로 마감하며 1.93% 하락했습니다. 이는 2024년 중반 이후 가장 큰 주간 낙폭으로 이번 주에만 5.16% 하락했습니다. 이날 거래량은 170억 8천만 주, 거래액은 12조 8,100억 루피아에 달했습니다. 하락 종목은 417개로 상승 및 보합 종목을 크게 앞질렀습니다. 에너지 업종은 6.29% 급락하며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고 원자재, 인프라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금융, 부동산, 기술 업종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외국인 자금 유출이 계속되며 지난 4일간 약 3조 3천억 루피아가 빠져나갔습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불확실성이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분석하며 지수가 6,900선 아래로 떨어진 만큼 추가 하락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트럼프의 무역 정책이 신흥시장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니켈 정제 용량의 약 75%를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의 글로벌 안보 전문 비영리단체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니켈 정제 능력은 2023년 기준 800만 톤에 이르며 33개 기업이 운영하고 있으나 상당수가 중국 자본과 연결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니켈은 전기차 배터리 양극재와 스테인리스강 생산에 필수적인 금속입니다. 보고서는 중국의 영향력 아래 인도네시아가 산업 자율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중국 주도의 니켈 생산이 미국과 유럽 전기차 제조업체들에게 경쟁적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최근 미국과 유럽은 중국과의 무역을 제한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니켈 공급망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나 정부 관계자는 중국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및 한국 기업들과 협력해 지분 축소와 미국 시장 접근성 강화를 논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프라보어 수비안토 대통령은 외국 자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으며 바흐릴 나하달리아 광업부 장관은 외국 기업의 과도한 이익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족회사인 트럼프 그룹과 관련된 부동산 개발 사업의 환경 문제를 이유로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난 6일 환경부는 서부 자바주 리도 경제특구에서 진행 중인 모든 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 환경부는 건설 현장에서의 빗물 관리 부실로 인해 리도 호수에 침전물이 쌓여 수심이 얕아지고 크기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환경평가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사업 재개를 위해 새로운 환경평가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리도 경제특구는 2015년 인도네시아 MNC 그룹과 트럼프 그룹이 협력해 추진한 대규모 프로젝트로 골프장, 리조트, 주거단지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2023년 조코위 전 대통령이 경제특구로 지정한 이후 속도를 내었으며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클럽이 최근 개장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사업 중단이 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일부에서는 최근 인도네시아가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외교 노선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프라보어 수비안토 대통령은 첫 해외 순방으로 중국을 방문하고 중국, 러시아 주도의 브릭스에 가입하는 등 친중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말레이시아 당국이 말레이시아 해양경찰 소속 요원의 총격으로 인도네시아 국민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외교부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24일 셀랑고르주 탄중로 해안 인근 해상에서 발생했으며 해양경찰 요원이 불법 출국을 시도하던 인도네시아인들을 향해 총격을 가해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해양경찰의 과잉 대응 여부를 포함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으며 이에 말레이시아 왕립경찰은 신속하고 투명한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사건에 연루된 해양경찰 요원들은 현재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이며 해양경찰은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상자 4명 중 3명은 현재 회복 중이며 안정적인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으나 1명은 여전히 위중한 상태입니다. 피해자들은 조사 과정에서 해양경찰 요원과의 충돌 및 무기 사용설을 부인했습니다. 사망한 피해자의 시신은 지난달 29일 고향으로 돌아와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한편 말레이시아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인도네시아 국적자를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외교부는 아직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체포된 인도네시아인은 관광 비자로 입국했으며 사건에서의 역할은 명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인도네시아 대사관은 말레이시아 정부의 체포 경위와 영사 접견 허용을 요청하는 외교 서한을 보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버카시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강풍과 회오리 바람이 발생해 수백 가구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 4일 버카시 지역에 강풍이 발생, 주택 379채가 파손되고 426명의 주민이 대피했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는 주택 47채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며 일부 주택은 지붕이 날아가고 벽이 무너졌습니다. 해당 지역 재난대응청은 버카시 리젠시 당국과 협력해 피해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갑작스러운 강풍에 두려움을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피해 규모와 지원 필요 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강풍 피해는 버카시 외에도 보르 지역과 중부자바, 남풍, 말루쿠 등 전국적으로 보고됐습니다. 보르 리젠시에서는 9채의 주택이 파손됐고 남풍주에서는 최소 555채의 주택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말루쿠주 타닌바르섬 리젠시에서는 높은 파도와 강풍이 주택과 학교를 파손시키고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질청은 열대성 저기압 탈리아와 서태평양의 저기압 현상으로 인해 오는 13일까지 강한 비바람이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벤쿨로, 남풍, 반텐, 서부 자바 등 남부 해안 지역의 중강도 비와 강풍이 예상됩니다. 기상기후지질청은 아시아 몬순과 약한 라니냐 현상이 앞으로도 대부분 지역에 강풍과 폭우를 동반할 것이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